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날아든 희소식에 트럼프 측은 반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율 속에 한인 후보들은 유세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병원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는 지금까지 7,8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에 나섭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의 합류를 기대했던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직접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유명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채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둔기로 채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던 주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15개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날아든 희소식에 트럼프 측은 반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굳어져 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이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때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그 결정을 뒤집어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한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는 개별 주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관 9명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법관들은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It was a very important decision. We're very well crafted, and I think it will go a long way toward bringing our country together, which our country needs. 콜로라도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트럼프 재선 도전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공화당 니키 헤일리 후보가 워싱턴 DC 경선에서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 트럼프 대세론을 꺾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희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에 대해선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내일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6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경선이 펼쳐지는 슈퍼 화요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경선 승리를 확정짓고 본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많은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민 문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의원의 30%, 공화당 대의원의 35%의 향방이 결정나는 슈퍼 화요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를 포함한 16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일제히 경선이 펼쳐집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의 출마 자격 유지 판결로 탄력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공화당 경선 승리를 확정지을 전망입니다. We do have a country to save. So this is where you get to work. We need to make sure we go out in force on Tuesday. 이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내일 패배할 경우 경선을 지속할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here's just no path forward for Nikki Haley. She's a former governor. She had foreign policy chops. She had all of the resume and the presentation that should have done well, but she didn't.
슈퍼하이웨이를 기점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캠프 모두 본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올해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민 문제를 꼽았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본선 레이스에서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선거 캠페인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율 속에 한인 후보들은 마지막 날까지 유세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일.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이 나올 거라는 전망 속에서도 한인 후보들은 막판 유세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과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은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후보는 아직 한인들의 투표율이 평균보다 6% 정도 낮은 상황이라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제일 낮을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들었어요. average 한 11% 정도가 못하셨는데 한국 커뮤니티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두 다 투표를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연방 하원 47지구의 도전장을 낸 데이브 민 가주 하원 의원은 상대 후보에게 쏟아진 막대한 친이스라엘 성향의 슈퍼팩 정치 자금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34지구에 세 번째 도전하는 데이빗 킴 후보는 현직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득표율 50% 미만을 기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020년도에는 50%를 넘으셨는데 이번에는 안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가주 상원에는 37지구에 최석호 후보가 출마했지만 본선 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주 하원에 출마한 44지구 에드워드 한 후보와 조니 54지구 후보도 막판까지 유권자들을 만나며 득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인 LA 시의원인 존 리 12지구 시의원은 예선에서 재선을 굳힐 것으로 전망되고 역시 세 번째 도전하는 10지구 그레이스 후보는 탄탄한 후원금은 물론 상대 흑인 후보들이 다수 출마한 만큼 본선 진출이 무난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임에도 저조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한 표가 진정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LA 카운티 투표소는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며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현장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는 지금까지 7,8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에 나섭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정부가 이탈을 문서로 확인한 전공의 숫자는 7,800여 명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신곳의 수련병원을 찾아가 이들이 병원에 복귀했는지 현장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병원에 따라선 점검을 나간 공무원들이 전공의 복귀 여부는 물론 전임의 이탈 상황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되면 해당 전공의에게 오늘 당장 사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 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어 전공의 의견 청취를 들은 뒤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가역적이란 말로 이탈 전공의에 대한 추후구제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건 정부라며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행동이었습니다.
또 크게 싸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추가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강경 조치가 시작되자 경북의대 현직 외과 교수가 사직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한국 정부가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최종 신청을 받았습니다. 증원 규모인 2,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신청을 마감한 정부는 전체 증원 신청 규모가 2,000명을 넘을 걸로 자신했습니다. 취재진이 대학별로 문의해보니 조선대는 현재 정원서 45명, 전북대는 98명을 더 늘려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대는 40명에서 총 100명으로, 경상대는 76명에서 최소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하는 등 특히 지역 대학들의 증원 열기가 거셌습니다. 일부 대학은 소폭 증원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의대 교수 중심으로 증원 반대 기류가 거세다고 밝혔는데 연세대는 고심 끝에 현재 정원의 10%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던 경북대는 기존 정원의 2.3배인 250명으로 증원 신청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실습, 연구 공간, 학습 공간, 하드웨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직원 숫자가 정말 확보가 돼야 됩니다. 대구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인력을 늘려 지방에서도 그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U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대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동아대, 제주대, 충남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SNS를 통해 성명문을 내고 현재도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며 증원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대학 총장들에게 호소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한국 정계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 이야기까지 나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결단이라며 힘을 합치자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합류를 기대했던 새로운 미래에선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직접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공천 배제 확정 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반발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흘 전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를 만났다는 소식에 탈당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어제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탈당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민주당을 떠나 신당에 합류하는 건 어려운 결정이라며 당내에서 싸워야 더 존재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선 뒤 당권 도전 등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결단에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합류를 기대했던 새로운 미래 측은 이낙연 대표가 출마 선언까지 미뤘는데 노쇼를 당했다는 반응이 나왔고 이 대표는 더는 자고우면하지 않겠다며 광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디 어머니 같은 고향의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공천 갈등의 뇌관이었던 임 전 실장의 잔류로 탈당 동력이 힘을 잃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탈당 가능성을 열어둔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민주당과 총선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문 전 대통령도 공감하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 화성을 출마를 선언하고 동탄 지역을 교육 특화지구로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ICE 산하 추방 단속팀 이하로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체포건이 2배 늘었고 행정 체포건은 17만 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20%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해 추방자 수는 14만 2,500여 명으로 그전 해보다 97%나 증가했습니다. 한인 추방건도 크게 늘어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이 모두 54명으로 전년보다 145%나 급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3일 LA 한인타운 내 유명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게 내부에서 채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둔기로 채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올림픽길과 버몬트길 선상의 한 유명 일식당입니다. 지난달 13일 이 식당 업주인 한인 성모 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게 내부에서 한 여성과 언쟁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겁니다. Olympic unit, ambulance CDW just occurred 987 South Vermont Avenue. Victim is a female friend assaulted by a male unable to obtain further. 폭행을 당한 한인 여성은 성 씨 아내의 지인으로 성 씨에게 1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성 씨와 빚 변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성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고 성 씨는 보석금 105만 달러가 책정돼 수감됐습니다. The victim and the suspect were in an argument about money. Which is when the suspect hit the victim over the head with a hard object. Victim sustained serious injuries to her head and face. The suspect was arrested and charged for attempted murder. 인근 한인 업주들은 성 씨가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늘 성 씨라고 친절했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현재 성 씨가 운영해온 일식당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성 씨에 대한 예심은 오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이 지점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1일 윌셔 맨해튼과 메이플, 헌팅턴 파크 등 남가주 지점 3곳과 일리노이 시카고 글렌뷰 지점의 문을 닫았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와 텍사스 댈러스, 포트워스 지점의 마지막 영업일은 3월 29일로 예정됐습니다. 지점 통폐합 완료 후 뱅크 오브 호프의 지점 수는 54곳에서 48곳으로 줄어듭니다. 한미은행도 LA 패션 디스트릭트점과 텍사스주 2개 지점을 5월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지점 정리가 끝난 6월부터는 지점 수가 35개에서 32개로 감소합니다. 양측은 지점 운영 효율성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 지점 통폐합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인력 감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J푸드 매뉴팩처링 보몬트 코퍼레이션은 이물질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트레이더조의 닭고기 수프 만두 6만 1,000파운드를 리콜합니다. 해당 제품은 2023년 12월 7일에 생산됐으며 전국 트레이더조 소매점으로 배송됐습니다. 이물질로는 영구 마커펜의 단단한 플라스틱이 발견됐으며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고 제품을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 권장됐습니다.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나 부상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세계 기업들의 권력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에 오류가 났다고 구글 CEO가 사임 압박을 받는가 하면 일론 머스크는 챗 GPT를 만든 회사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엔 흑인이 섞여 있고 교황은 인도 여성으로 독일 나치군은 동양 여성으로 그렸습니다. 오픈AI의 챗GPT를 따라잡기 위해 4년 만에 복귀한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We definitely messed up on the image generation, and I think it was mostly due to just like not thorough testing.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중단됐고 구글의 AI 능력에 의문이 확산하며 CEO의 사임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오픈AI의 공동 창립자였던 일론 머스크는 오픈AI와 샘 올트만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류의 이익을 위한 AI를 개발한다는 사명을 저버리고 돈벌이에 몰두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오픈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견제 심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And I do worry that Microsoft actually may be more in control. As part of the Microsoft's investment, they have rights to all of the software, all of the model weights. 애플은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차 개발을 포기하고 연구 직원 2천여 명을 AI 부서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올트먼과 저커버그가 한국을 방문해 사업 제휴 가능성을 타진한 것처럼 AI를 둘러싸고 기업들의 합종 연행도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메타 CEO도 왔었잖아요. 주크버그가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찾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AI 경쟁력이 기업의 사업 내용과 지배구조까지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대응과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한국 총선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이 최근 미국 백악관과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브 같은 외국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에 나선 겁니다. 윤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선거 악용을 막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콘텐츠를 사전에 탐지, 해결,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의 이후 지난달 말 우리 국가안보실이 미 백악관과 가짜뉴스 대응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공지능의 선거 악용 예방 협약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미 NSC가 빅테크 기업에 양국 간 논의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와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유포되면 국내 포털은 임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미국 플랫폼은 미국 본사 보고 뒤 조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나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대응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짜뉴스 의심 게시물에 라벨을 붙이거나 특정 지역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대통령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이 카리브해 휴양지 칸쿤을 포함해 멕시코 곳곳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대사관 관계자는 멕시코 칸쿤과 플라야 델 카르멘, 툴룸 등 봄방학 시즌 인기 관광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해가 지고 난 뒤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코올과 약물 사용에 대한 주의도 함께 당부됐습니다. 특히 현지에서는 위조 약물 거래가 흔히 일어나 위험한 성분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멕시코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행 동선을 알리고 이동 중에도 틈틈이 보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여행 중 주문한 음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나 클럽을 방문할 시 친구들과 함께 움직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하늘을 날던 여객기 동체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면서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동체 일부가 뻥 뚫린 채 여객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Seattle, Alaska.
1282, district pressure, we're declaring emergency. We need to descend down to 10,000. 지난 1월 5일 미국 포틀랜드 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비상구 덮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5,000m 상공에서 여객기 동체에 구멍이 뚫리면서 승객과 승무원 180명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His shirt was sucked off him and out of the plane, and his mother was holding onto him. And she said her own little boy's phone went out too. 당국의 조사 결과 사고 여객기는 조립 시 비상구 덮개를 고정시키는 볼트 4개가 아예 누락된 채 출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공사 역시 앞선 운항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당시 탑승객 3명은 제조사와 항공사를 상대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는데 일부 승객은 갑작스런 기압 변화로 귀에서 피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잉과 알래스카 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며 두 업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도 별도의 집단 소송을 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가 하마스 테러범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기구는 이스라엘이 고문과 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인질들을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들이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포함해 이들이 여성을 납치한 뒤 통화한 음성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여성을 납치하고 서로에게 자랑까지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He is also an UNRWA employee working as a teacher in a UN elementary school in Gaza, mutilating, massacring, kidnapping, raping and burning. 이스라엘 국방부는 무려 45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들이 유엔 난민구호기구에 고용되어 있다며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과 추가적인 정보를 동맹국들과 유엔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월 난민구호기구 직원 12명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난민구호기구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유엔 난민구호기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물론 유엔 기구 직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학대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한국 정계의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를 찾아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천 과정에 일부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여당보다는 낫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 지원을 위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찾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과 맞붙는 격전지입니다. 종로는 노 전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곳. 창신시장을 찾은 이 대표는 곽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꿈을 대신 이을 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심판의 표를 던져서 이번 총선에서 쓴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천 갈등을 최소화하지 못해 부족했다면서도 국민의힘에 비해 물갈이 폭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구정물 공천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현역 불패, 썩은 물 공천이었다고 응수했습니다.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5명이 탈당하는 등 내홍이 깊은데 이번엔 비례대표 밀실 공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86세대 맏형격인 우상호 의원이 SNS에 자신이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4년 전과 달리
이번엔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전당원 투표 없이 전략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건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직격한 겁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선 하락세가 완연한 서울 지역 여론조사가 보고돼 분위기가 가라앉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격전지 지원 사격에 나서며 국면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경선 결과 등 공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지역구 3곳에서 모두 졌었던 충남 천안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택한 곳은 충남 천안입니다. 지난 총선 3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한 위원장은 대학과 시장을 찾아 중원 승부처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충남은 그리고 천안은 치우치지 않은 냉정한 민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저희는 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선거철 세과시용 대규모 당원 행사 대신 민생 현장에서 시민 접촉면을 늘려 외연 확장을 노린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위 평가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보름 만에 당적을 바꿔 국민의힘 상징 빨간색 점퍼를 입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선 투표 결과 인천과 남양주, 청주 등 지역구 3곳의 공천자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텃밭에 도입하기로 한 이른바 국민추천제는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중 2-3곳에서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젊은 인재를 많이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수긍한다면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LA 한인회가 제2회 여성 건강 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제2회 여성 건강 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3월 15일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각종 부인과 질환 상담 등 총 7가지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4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예약이 필요합니다. 남가주에 이번 주 또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새로운 폭풍 전선이 오늘 밤부터 목요일 사이에 남가주에 상륙할 예정으로 LA에 약 0.21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가 자전거 주차 공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와 보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자전거 경락고와 비슷한 보관소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종학단 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어번대학 코리아센터가 다음 달까지 한국문화 알리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코리아센터는 오는 23일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 어번대학 교정에서 K-팝 파티, 27일에는 어번시 축제에서 한복과 사물놀이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최대 마켓인 H마트가 라스베가스에 진출합니다. H마트는 라스베가스로 진출하는 한인 기업이 늘고 이주하는 한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하라 에비뉴와 디케이터 블루바드에 위치한 파빌리온 사우스 쇼핑센터에 H마트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장은 2025년에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